일주일 만에 대통령을 2번이나 갈아치운 나라가 있다? 바로 페루! 마추픽추의 나라 페루는 어쩌다 콩파망의 나라가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페루 대통령 5일 천하 사건의 발단은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탄핵을 주도한 건 페루 국민들이 아닌 바로 의회. 지난 9월 페루 의회는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부적절한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곧바로 탄핵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찬성표가 고작 32표에 그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페루 검찰이 비스카라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자 6주 만에 다시 2차 탄핵 시도. 국회의원 130명 중 105명 찬성으로 이번에는 성공. 결국 비스카라는 임기를 8개월 남겨놓은 채 물러나게 됩니다. Dejo Palacio Gobierno. 이후 임시 대통령이 된 국회의장 메리노. 그러나 새 대통령은 채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탄핵 사태 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의회와 임시 정부를 규탄하는 거센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Nosotros no estamos de acuerdo con todo lo que está pasando. Queremos que no haya inmunidad para esos congresistas. Estoy protestando en contra de la inconstitucionalidad que está provocando Merino. Ha asumido la presidencia, no es nuestro presidente. 페루인 81%가 메리노가 누군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죠. 결국 메리노는 반발 여론을 의식해 취임 닷새 만에 자진 사임. Presento mi renuncia irrevocable del cargo de presidente de la República e invoco a la paz y la unidad de todos los peruanos. 11월 16일 대통령 없는 하루를 보낸 페루. 다음 날 중도 성향의 원로 의원인 사가스티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실 페루 국민들은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은 고작 20%. 그는 페루의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반부패 개혁을 추진했어요. De los miembros del Consejo Nacional de la Magistratura, incluidos los accesitarios, en aplicación del artículo 15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Perú. Dicho tratamiento es urgente. Nadie puede quedarse de brazos cruzados ante la corrupción. 130명이 정원인 페루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68명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습니다. 2019년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기도 했죠. 대통령이 부패 청산에 앞장서며 적결 대상이 된 의회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부패 정치의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던 비스카라 탄핵에 분노합니다. 페루 전역에서 20년 만에 최대 규모 시위가 일어났죠. 그러나 페루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유혈 사태로 번졌어요. 11월 14일 시위에서 2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어요. 특히 목숨을 잃은 20대 시위자 2명의 몸에선 진압 경찰이 쏜 여러 발의 총상이 발견됐어요. Yo pido justicia, justicia para mi hijo, que se llegue hasta las últimas consecuencias y que paguen lo que tienen que pagar. Eso es lo que pido, señor. 사실 페루는 스페인 제국에서 독립한 이래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정했어요. 지난 5년간 대통령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고 한 번의 의회 해산, 5번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죠. 페루의 부패 정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인물, 알베르토 후지모리. 일본인이란 게 의아하시겠지만 리마에서 태어난 이민 2세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페루를 좌지우지했어요. 임기 초반에는 강력한 범죄 대책과 친기업 정책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 15명을 학살하기도 해 비판받았죠. 결국 친인척 부패와 부정선거로 탄핵 위기에 처하자 일본으로 도주, 그리고 팩스로 사임을 통보. 후지모리는 5년 동안 요리조리 도망 다니다 2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입니다. 국민적 지지가 높아 2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알란 가르시아의 최후는 더 끔찍합니다. 35살에 최연소 대통령이 돼 남미의 케네디로 불렸죠. 하지만 리마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는데요. 2019년 경찰에게 체포되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르시아가 혐의를 받고 있던 비리 사건에는 전직 대통령 4명이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Vislumbran una salida o un futuro. Todos ustedes y nosotros y desde la mesa directiva haremos todo lo posible por devolverle la esperanza a la ciudadanía, para demostrarles que pueden confiar en nosotros, para demostrarles que somos responsables. 사가스티가 3번째 대통령이 된 후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스티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 벌써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죠. 대선도 문제지만 의회 개혁도 만만치 않아요. 이번 페루 시위 참여자는 주로 밀레니얼 세대인데 소셜미디어와 플랫폼에서 집회를 조직하고 지지단체를 만들었죠. 메리노 노메 프레센타. 메리노는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와 같은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들은 이번 기회에 정치 고질병을 고치자며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orque esto todavía no se acaba, porque si no hay justicia y no hay reconciliación, no podemos empezar un mejor país. 페루 출신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마리오 마르가스 요사의 소설 천국은 다른 곳에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이 세상의 불완전함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페루 젊은이들이 그들이 사는 페루에서 세상의 불완전함에 맞서 계속 싸운다면 페루의 미래가 마냥 암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유난히 어둡고 힘들었던 2020년. 페루는 과연 2021년의 희망찬 태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